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무용협회장이자 청주시립무용단 개건 안무자인 성민조 회장을 모시고 오는 4월 4일 열리는 청주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정기 공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먼저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무용협회장이자 이번 청주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개건 안무를 맡은 성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 정기 공연이 열리죠? 네네. 예. 보니까 청주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8.15 간 리진이라는 제목의 정기 네. 공연인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단원들과 열심히 땀 흘려가며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작업에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공연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어려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스킨십 기간이 조금 짧아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이 작품에 이제 빠져들어서 공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단원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의 춤과 그리고 즐겁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단원들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정기 공연의 제목이 8.15 간 리진이라는 작품이네요. 네네. 이게 보니까 내용이 그 고종황제 때 그 후궁과 네. 그 파리 우리 직지를 가져간 것으로 네, 추측하고 공사관. 있는 네. 그 파리의 공사관의 네. 사랑 러브 스토리 얘기라고 네네. 하는데, 네. 이게 내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작품은 픽션과 논픽션이 가미된 작품이고 제가 대본을 직접 썼는데요. 이번에 논픽션으로는 그 빅토르 콜랭드 폴랑시가 저희 직지책을 가지고 파리를 갔고 그것이 1대 공사관 때 그리고 3대 공사관 때 두 번의 조선을 오셨고 네. 그때 나가시면서 많은 이제 서적 유물들과 함께 고서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 안에 직지가 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이번에 그 제 작품에서 제가 또 청주 시민이고 네. 청주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리진이 이 빅토르 콜랭드 폴랑시 공사관이 리진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리진과 함께 이 직지를 가지고 나갔다고 상상을 더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관과 그 리진이 파리로 간 것은 사실이고 직지를 스토리화한 거는 그건 픽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번 작품을 만들었고 사실은 같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은 또 50%라고 보고 있어요. 1대 때 나갔거나 3대 때 나갔기 때문에 저는 1대 때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 작품을 썼고 그래서 리진이 그 파리에서 향수병에 우울증이 있을 때 이 직지가 친구가 되셨다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과 또 픽션을 네. 좀 가미해서 네네.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 사실 기반이라는 거는 뭐 서적이나 고적이나 이런 네. 증빙할 만한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저희 나라 조선에서는 그 리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빅토르 콜랭드 프랑시의 그 파리에도 리진의 흔적은 없어요. 프랑스 그 대사, 공사. 네, 공사관도 예. 모든 책들도 찍혀져 있고 없어요. 그리고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고. 근데 2대 공사, 그러니까 1대, 3대로 이제 콜랭드 폴랑시가 왔고 2대 공사는 그 프랑시의 친구였는데 네. 그 2대 공사가 더 코레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의 5페이지 안에 그 썼습니다. 리진의 이야기를. 리진이 콜랭드가 이 아름다운 여인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영혼의 꽃으로 불릴 것이고 나는 파리에서 결혼할 거고 이 여인과 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직접
보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그 5페이지에 써 있고 그 5페이지를 중심으로 전 이번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진이라는 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에도 있는 네. 그 리진, 그 네. 이름도 원래 리진은 아니죠? 네, 원래 이름은 이화심이라고 이제 이화심. 이화심이라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 추측이 되는 추측으로 거죠.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심. 예, 그게 리진으로 부르게 돼요. 프랑스어로 발음을 리진의 발음이 리진이 네. 바뀐 거구나.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리진이라는 분은 지금 네. 현재 얘기하는 우리 그 네. 이 작품의 주인공 네. 리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축적이 된 건가요? 네. 실제로 폴랭드 콜랑시랑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리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여인이 할 정도로 현대적인 이목구비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이름은 적혀 있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콜랭드 폴랑시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찍은 건 리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리진이라는 분은 그 당시 조선에서 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선에서 그 궁녀로 궁에서 네네네. 그럼 고종 황제 때 궁녀였던 건가요? 그렇죠. 궁에서 있었던 궁녀였고 그 일대 프랑스 공사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 고종 황제께서 그 연희에 초청을 했고 그때 저희 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일본은 호시탐탐 저희 조선을 노리고 있었고 러시아에 기대고 있고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콜랭드 폴랑시한테 프랑스에 많은 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궁에 있는 여인을 허락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네. 그렇게. 네. 이제 뭐 그 공사관이 네. 그 리진이라는 그 궁녀를 네. 보고 첫눈에 반해서 네네. 뭐 둘이 어떻게 사랑을 네네. 나눴나 보죠. 사랑을 하게 되고 네네. 또 그러면 이분 리진이라는 분이 그럼 공사와 함께 프랑스로 가는 건가요? 네, 조선 최초로 유럽으로 간 여인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이대 공사 책안에 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가서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영특했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리고 사실은 궁녀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일 수도 있는데 그 삶에서 그때 프랑스 19세기는 평등 사상주의가 되게 있을 때 인간 존중이라는 거, 하나의 인간체를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보았을 텐데 그런 모든 아주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진이라는 그 분하고 네. 그 프랑스 공사관하고는 네. 결론은 어떤 식으로 끝나나요? 네, 역사적인 사실에서의 결론은 다시 3대로 부임했을 때 궁에서 다시 리진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공사관이 3대 공사관으로 네. 우리 이제 조선을 왔을 때 네. 그 리진하고 같이 왔는데 네. 그 왜 원래는 제 생각인데 노예는 한 번 노예는 변함없는 노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종이 어떤 프랑스에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또 첫 부임한 분한테 허락을 해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냥 그 여인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콜랭드 폴랑시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것 같고 역사적 기록에 보면 찾지는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대본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고민을 했다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콜랭드 폴랑시가 프랑스 파리로 조선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글을 올리고 그 노예 문서 같은 것을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라는 기록을 보고 그럼 과연 이분은 리진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저는 믿었고 그래서 대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헤어진 거네요. 그렇죠. 헤어졌죠. 네. 그럼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마무리가 네네.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 공사관하고 그 리진이라는 궁녀가 네. 이제 사랑을 하면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네. 우리 직지가 같이 같이 갔다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 상상력으로. 아, 그건 우리 회장님의 네, 상상이고. 네. 아, 넘어간 건 맞지만 언제 넘어갔는지는 1대 아니면 3대 때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3대 때 넘어갈 때 가장 많은 그 고서를 가져갔다고 돼 있어서 뭐 추측은 하지만 증거는 없죠. 그래서 1대 아니면 3대 때 넘어간 그냥 건데 추측으로 저는 그렇게 1대 때 넘어간 건데 넘어간 건 맞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리진과 직지가 함께 네, 있었다는 걸로 지금 스토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스토리가 어찌됐든 그 당시에가 어떻게 보면 사실도 있고 네. 또 이제 또 회장님께서 또 픽션으로 또 이제 가미도 하셨고 네. 내용 소재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네. 제가 듣기에도 좀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 네. 내용도 있고 네. 또 우리 또 직지 또 약간 소재도 가미가 돼 있고. 네, 네. 야,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게 이런 그 작품 소재를 네. 보면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네. 영화나 네. 이런 걸로는 네. 이제 대사가 있고 대본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객들한테 네. 던질 수가 있고 네. 또 서로 이제 이 극에 전개된 내용을 알 수가 있지만 네. 사실 무용으로 이걸 표현하기가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네. 무용은 남바발극이라서 대사가 없고 음악과 춤, 조명, 그리고 세트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종합예술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때 이제 음악에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 음악을 들으니까 슬프고, 이 음악을 들으니까 기쁘고, 이 음악을 들으니까 봄이 생각나고, 이 음악을 들으니까 눈이 오는 것 같고, 그렇듯이 우리 무용 작품도 그렇게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느낄 수 있는 건 배우들의 표정 연기, 그리고 배우들의 몸짓.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무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처음 얘기했듯이 내면의 춤이라고 한 것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력을 전 이번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리진의 그 연기에 이번에 한번 주목을 해봐 주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연기와 춤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그 작품에 그 이제 안무자들의 그 춤 말고도 네. 좀 독특한 소재라든지 준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작품 네네네. 말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아니 이번 작품 안에서. 이번 작품 네네네. 안에서 예. 이번 작품 안에서 또 재밌게 볼 포인트는 사실은 저희가 직지가 콜랭드 폴랑시가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추측으로. 가지고 간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가져갔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것을 저는 좀 풍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직지가 프랑시의 소유가 되는 부분을 좀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포인트 삼아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그 참여하는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무용수들은 한 35명 정도 예. 되고요. 예. 그럼 외부 참여자들도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제가 함께 객원 무용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성민주 회장님은 또 이제 청주시 무용협회장도 하시고 네. 이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직지 스토리 등 지역의 역사와 인물 등 주로 이제 그런 지역에 관련된 인물에 관련된 콘텐츠를 무용 작품으로 선보이셨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1689 송자라고 해서 송시열 선생님 작품을 했고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찍어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그때 온라인으로 찍어서 정북동 토성이랑 그리고 괴산 화양서원 그리고 옥천에서 각각 촬영을 하면서 했고 성민주 무용단 유튜브에도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명성황후나 최승희 무용수
라든지 그런 이제 인물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작품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실험을 네. 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동서양의 만남은 물론이고 이제 미디어 메타버스와 춤을 접목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또 미술 전시를 또 하기도 네. 네. 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장르 또 실험적인 어떤 그런 예술로 그 접목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공연은 마찬가지겠지만 공연의 마지막 마무리는 관객이거든요. 네. 관객이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90%를 준비하고 100% 되기 위해서 10%는 관객이 채워주고 많은 관객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거는 그 우리 무용이 사실 소외되어 가고 있고 특히나 사실 국악이나 음악에 비해서 무용은 많이 사람분들이 무용이라 대해서 좀 잘 모르세요. 물론 매니아층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무용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싶고 많은 관객의 다변화 역할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싶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고 흥미를 가지고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새로운 그런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술 전시 같은 건 저희 무용은 종합 미술이거든요. 의상, 그리고 소품, 네. 그리고 무대 장치, 조명, 음악, 그리고 춤 모든 것이 조합 예술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한 그것이 많이 시민들이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무자지만 종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춤뿐만이 아니라 무대의 어떤 설치라든가 디자인에도 맨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대 미술, 설치 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때도 무용과 함께 코로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중에 이제 뭐 K-팝, 뭐 K-댄서,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K-무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K무용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뿌리가 깊잖아요. 네. 그리고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깊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해외 공연을 갔을 때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0년, 300년,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그게 단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춤을 한다는 거에서 놀라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부심인데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 뿌리를 두고 K-댄스와 함께 스토리텔링해서 세계로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모든 관객이 세계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번 작품을 처음 준비할 때 대본을 쓸 때부터 염두에 둔 것은 이번 작품은 파리 시민도 즐길 수 있고 청주 시민도 즐길 수 있는 이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을 해도 되게 즐거워하고 청주에서 공연을 해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염두에 두고 대본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은 청주 시민들한테 만약에 사랑을 받는다면 분명히 또 프랑스에 가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역 시민들 또 우리 무용계, 우리 예술인들의 그 파리로 간 리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나요? 네,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파리로 간 리진에 대해서 제목부터가 좀 눈길을 끈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동양 여인의 그 뒤에 그 직지와 에펠탑이 보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1층이 거의 매진 티켓이 일주일 만에 거의 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2층은 지금 현재 계속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주시 무용협회장으로서 요즘 예술계가 사실 상황이 좀 좋지 않죠. 네.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고 네. 또 경기도 어렵고 네. 또 지역 대학교 무용과는 폐과가 되는 네, 네. 많이 됐고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역 무용계가 다시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리더가 어떻게 이 지역 예술계를 보담고 그리고 화합해서 나갈 것이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우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누군가의 리더가 있다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류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케이팝도 그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 지역 예술도 해외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청년 무용가들 앞으로 우리 이 친구들한테도 많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무용가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도 폐과가 됐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역에 이제 무용과가 다 없죠. 네, 그렇군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은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충남이나 서울로 거의 제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연어처럼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 많은 공연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캐스팅이 돼서 활약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돌아와서 다른 지역에서 내가 여기 청주로 와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공연의 기회를 주고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 무용수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뭐 그런 그 공연장에 서게 해주고 여기 지역에서 좀 있을 수 있게 그 뭐 여기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지역의 예술인 리더들과 상의를 해서 그 자꾸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청주로 올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오셔서 뭐 세종시나 서울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 뭐 한예종이라든가 친구들이 지금 청주에서 활동을 이제 하려고 주소를 옮긴 친구들이 제가 몇 명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친구들이 제가 연락을 통화를 했는데 나는 공연에 캐스팅이 되고 싶어 하고 공연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많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설 무대를 청년들이 설 무대를 많이 만들어줘서 네네. 우리 지역 출신의 그 무용가들이 다시 우리 돌아올 수 있게, 지역에서 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지원책 많이 네. 필요하겠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인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지역 기업들과의 그 연계에 대해서 네. 되게 좀 필요하고 네. 또 목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제 메세나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그 메세나 그러니까 예술단체랑 연결을 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이제 그 공연 관람. 비용을 네네네. 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기업에 가서 직접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뭐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기업은 또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세금 혜택도 받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좋은 예술 공연을 그 직원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하게 되는 거죠. 찾아가는 공연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세나가 많이 좀 됐으면 좋겠고 큰 돈이 아니어도 적은 돈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또 큰 기업은 큰 액수로 또 대형 공연을 하고 작은 기업은 또 작은 액수로 또 소 공연을 해서 좀 작고 큰 기업의 메세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 우리 충북도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객들에게 꼭 보러 와주십사 하는 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공연 4월 4일 목요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7시 반에 파리로 간 리진. 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이번 작품은 픽션과 논픽션의 이야기로 꾸며졌고요. 정말 열심히 재밌게 시립무용단 단원들과 땀 흘리며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관람하시고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4월 4일 그 8.15 간 리진 네. 성황리의 좋은 반응으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으로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도록 기대해 네.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북 지역 또 청주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네.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무용협회장이자 청주시립무용단 개건 안무자인 성민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